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재판소원법 통과를 앞두고 법원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뿐만 아니라 법원뿐이 아니고 국민에게도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됩니다. 4심제가 되면 사실상 계속 재판에 끌려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재판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장 회의에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법원 내부망에 현직 고법판사가 글을 올려서 재판소원법의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재판소원법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리고 나섰습니다. 현직 고등법원 판사가 오늘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재판소원 법안의 보완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린 것인데요. 유정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판사는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코트넷에 재판소원 허용 입법안의 문제점과 보완책 촉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재판소원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청했습니다. 유정우 고법판사는 단순히 조직 이기주의나 기관 이기주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기존 법체계를 크게 뒤흔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점을 알아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고법판사는 재판소원 법안 부칙에서 공판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이대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의 불복 절차를 마친 수많은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한꺼번에 유입될 것이라면서 헌재의 업무 부하가 급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소원 사건이 북증해 실무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 고법판사는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이라도 재판소원이 제기된 사건에서 이미 내려진 법원 판결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유 고법판사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까지도 헌재의 가처분 결정 한 번으로 그 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이 무력화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효력이 무력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최종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최종 판결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유 고법판사는 또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해서 진작에 종결됐어야 할 사건의 집행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임대인이나 도급인이 임대차 보증금, 공사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가처분 규정을 악용해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처분 규정이 심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수많은 사건이 한꺼번에 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되어 헌재에 추가 접수되는 사건이 폭증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고법판사는 4심제가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텐데 우연 여부를 떠나 법적 분쟁은 가급적 이른 시기에 명확하게 판단되어 종료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세상의 모든 분쟁 사활이 4번이나 판단을 받아야만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에도 상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가고 그 자원의 유한성을 생각한다면 분쟁을 계속 끝까지 이어가도록 부추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정확히 하나하나 잘 지적하고 있죠? 지금 3세번도 많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 2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조정 절차라든가 중재 절차를 거쳐서 한꺼번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말이죠. 3세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세번까지 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간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재판하다가 그야말로 석갈에다 무너지고 기둥 뽑힙니다. 그런데 지금 헌재까지 가가지고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다? 세상에 대법원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다 그러면 헌재를 가져가면 그러면 이제 헌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되는 건데 그럼 대법원에 있으라 말한 거 아닙니까? 이건 난리 났습니다. 더군다나 가처분도 허용한다?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판결에 대해서 가처분을 집행정지해 가지고서 대법원 판결이 효력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걸 집행정지시켜. 그럼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멈춰버려. 그리고 헌재로 가져가. 그럼 헌재에서 말이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러면 3년, 5년, 10년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뒤집어 보려는 엄청난 그 노비가
펼쳐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을 하고 나온 사람은 앞으로 말이죠, 그야말로 고관 대작의 지위를 누리면서 전관이 돼가지고 떼돈을 벌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말이죠, 대법원 재판관을 하고 나오면, 법관을 하고 나오면, 대법관을 하고 나오면 그야말로 대법원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가 돈을 1년에 몇백을 번다라는 말이 있는데, 더군다나 대법관 수는 늘리고 헌재 재판관 수는 그대로 9명으로 그대로 놔두면 헌재 재판관은 위상이 확 올라가고 대법관의 위상은 뚝 떨어지고,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이 헌재로 이제 대법원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중간 기착점 밖에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까지 지금 유 고법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처분으로 그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거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이 여기서 졌는데 그럼 헌재가 남아있어. 그럼 한 번 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에서 끝낸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뭐 1심에서 또 끝내고 2심에서 끝내고 그렇다면 헌재까지 갈 일이 없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그렇다면 헌재까지 안 가겠습니까? 갈 수 있다면 무조건 갈 겁니다. 지금 유 고법판사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게 효력정지 가처분 같은 걸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건들이, 수만 건이 쉽게 말하면 다 그냥 한꺼번에 헌재로 밀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부칙 조항 같은 것을 둬야 되는데, 지금 부칙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즉시 시행하는 것처럼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즉시 시행하려고 그럴까요? 결국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재명 재판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재명 재판 지금 바로 고등법원에서 재판 재개하면 바로 이재명 아웃되잖아요. 그럼 대법원 올라가도 그대로 아웃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을 내린 판결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끝날까봐 그래서 헌재로 가져가려고. 다시 말해서 이재명 재판을 헌재로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해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재개하고 대법원에서 확정져가지고 이재명 아웃 그럴까봐 오로지 이재명의 맞춤형 판결이다 이거예요. 이재명 맞춤형 제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심제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 지금까지 하지 않던 사심제를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떨고 꼭 한다고 그러느냐고. 결국 이재명 살리기, 오로지 이재명 하나 때문에 사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저도 법조인이지만 우리 국민들 죽어납니다. 죽어나. 재판에 한번 걸리면 끝이야. 살아날 길이 없어. 이거 정말 막아야 되는데, 지금 유 고법판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대로 지금 그대로 이게 통과가 되면 정말 대한민국 난리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다고 그냥 가만히 국민들도 있고 다 가만히 있으니 정말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신표입니다.